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주요 내용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시정연설을 하면은 대통령이 무슨 단어를 몇 번 했다, 다음은 몇 회 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인공지능 AI 단어가 28번 언급됐어요.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번 예산을 통해서 네. 국가의 발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가 저는 중요 키포인트라고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김대중 대통령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쓸 수 있게끔 기반을 깔아줬던가 산업화를 이끌어냈던 과거 대통령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제고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에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자 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1% 증가를 했더라고요. 일단 심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728조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확대 재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투자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국방 예산이 그 10% 정도 늘어서 63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예산을 10조 정도로 또 늘렸잖아요. 이런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 쪽에서도 우리한테 국방 예산 계속 늘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AI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놨던 그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상징이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IT 산업 육성이 정보화의 어떤 그런 토대를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가자라는 게 우리 목표 아닙니까? 네.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AI 강대국으로 가자라고 그런 목표를 세워놨으니까 AI 투자도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른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고 많은 예를 들면 무슨 이번에 돈 얼마씩 나눠준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대신에 이제 정말로 집중 투자해야 될 때다가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추가로 포인트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 대통령께서도 산업화 시대에서 하루가 뒤처지면은 한 달이 늦어지고 정보화 시대에서는 하루가 1년이 늦춰지고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하루가 한 3배가 뒤처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인공지능과 AI가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을 대부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세계적 추세에 오늘의 예산이 크게 반영될 것이다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8번 이상 언급을 했고 이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의 노력들을 이번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담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쓰고 만다는 표현하셨는데 이게 복지 예산 차원에서의 증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복지 예산의 증액도 필요가 하죠.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기본소득도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 사각지대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부양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을 예산을 늘리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을 세웠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예산을 한시적인 사용 예산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사각지대인 분들을 두루두루 잘 챙겨서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좀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거부하고 올해는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을 거부한 기막힌 릴레이 보이콧이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논평을 냈네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이콧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정부가 들어오고 첫 번째 시정연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오히려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항의를 했다면은 그게 크게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의 충분히 야당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모습들을 연출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애초에 이것조차 보이콧한 것은 굉장히 좀 나중에 국민의힘한테 패착이 될 것이라는 말씀 좀 안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도 보이콧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과정 중에 그리고 국회에서 보내는 많은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불통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의 보이콧 모습들은 그냥 정치적인 사안들로만 비롯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이는 저희는 충분히 있다고 봐서 지금 보이콧했지만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복원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보이콧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와 좀 지금 상황이 좀 다른 상황에서 들어와서 이 항의를 하더라도 들어왔어야 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그러니까 그 시정연설장 밖에서 이렇게 보이콧하고 항의를 한 부분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요? 그 시정연설이라는 게 노태우 대통령 때 1988년도부터인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건 4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시정연설에서 그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은 기적이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이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회에 그 민주당이 안 들어왔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온 거예요. 네. 저는 둘 다 참 못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게 그 민주당도 그때 안 들어왔어요. 뭐 당사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항의하면서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또 마치 비슷하게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뭐 영장 청구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 이건 정치적 이유잖아요. 네. 둘 다. 근데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작년인가에 그 국회 개원식에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그때 안 들어왔을 때도 비판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대통령이 뭐 내가 가봤자 민주당 의원들이 나한테 항의만 하고 그런데 내가 뭐하러 가라면서 개원식에 나오지 않으셨을 때도 대통령이 야당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나오는 건데 안 나오시면 어떡하냐라고 굉장히 비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 당이지만 네. 저런 모습보다는 그냥 나가서 어쨌든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서 잘못된 건 비판하려고 해도 가서 자리는 앉아 있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어떤 당이 되든지 간에 대통령 시정연설할 때 안 나오는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신 예. 겁니다. 과거 민주당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도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비판받아 마땅했던 그런 사유였다고 봅니다. 22년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결국에는 정치적인 내용과 정쟁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예산안을 다루는 시정연설이고 대통령이 직접 와서 하는 연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할 것 없이 예산안에 대한 그러니까 국회가 해야 할 역할들을 하는데 주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이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무시한 채 본인의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